이 플랫폼에 늪에 빠지게 되면 여기서 뭐 하나 터져서 여기에 맞춰서 그 수요로 계속 되다 보면 돈을 60일 뒤에 들어오고 계속 수급되는 거 생산을 계속 해야 되고 근데 생산을 계속 했는데 결국 그만큼 또 안 팔리면 답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회사의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컴퍼니 시스템 빌더 웨이즈입니다. 저희가 그 300개 업체, 거의 이번 연도 들어서 300개 업체들이 고민 상담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화 상담으로 저희가 하고 1차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의 고충을 모아서 저희가 가장 강력한 고민 3가지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고, 그 하나를 어떻게 하면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 그런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많은 고민들 중에 크게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중에 일단 3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바로 자금 부족입니다. 예, 5억 미만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자금 부족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데 대표님 생각하실 때 이 대표님들이 자금 부족에 고민이 있으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이 없이 시작한 게 제일 첫 번째 그렇죠. 큰 원인. 돈이 없는데 내가 사업을 해보겠다. 투자표를 딱 던지고 나온 거지. 그래서 일단 돈 없이 시작한 게 첫 번째. 돈이 없이 하다 보니까 계속 돈이 없으면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돈 없는 거에서 다 땡겨서 만들어서 팔면 또 팔리자마자 또 만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건 진짜 큰 업체 그 빅브랜드들도 똑같이 고민하는 게 자금 부족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모든 브랜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금 부족의 원인은 돈이 없이 시작한 거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충분히 계획적이지 않았다. 모든 대표님들이 50조 와서 시작하고 내가 만든 디자인으로 된 제품을 출시하고 싶고 고객들이 그걸 알아주게 되면서 회사가 커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적인 거에 되게 약하세요. 네, 모든 대표님들이 숫자적인 거에 되게 약하시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회사 설립을 할 때 개인 사업자를 할지 법인을 할지도 헷갈리고 그리고 법인이 되게 어려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사업자를 하는데 그 안에 또 어폐 종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직접 공장을 해서 만드는 건 아니니까 그냥 도소매로 해. 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많아요.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신용보증기금, 그 다음에 뭐 기술보증기금, 신용재단 이런 데서 정부 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어떤 스팟으로 나온 지원금을 받거나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데 그들의 조건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회사가 얼마만큼 성장할 건지 그리고 얼마만큼 많은 인원을 채용할 건지 이런 규모에 따라서 자금을 대출해주기도 하고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컨디션을 구축하는 게 제일 시급하다. 그래서 오실 때는 진짜 자금 부족에 시달려서 다 땡겨서 자금을 다 받고 저희한테 오시는데 저희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뭔가 자금을 해주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컨디션을 만들어주는 거가 저희의 포커싱이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그냥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증만 좀 제대로 해도 되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자금 부족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내 사업자 등록증을 제대로 만들어라. 그래서 내가 어디든 대출 받을 수 있고 지원 받을 수 있게 나의 사업자 등록증의 컨디션 그리고 나의 인프라 구축을 해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컨디션 구축이 되면 그다음에 자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자금 준비는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하면 되죠? 일단 자금 준비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은 결국엔 내가 얼마만큼의 자금이 필요할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계획을 세운다는 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생산비용 이만큼 필요하고 뭐 운영비용 이만큼 필요한다는 것보다 오히려 반대로 내 목표 매출액을 맞아. 설정하고 네. 그거에 따라서 이 목표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큼 생산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런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뭐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도 오히려 역으로 계산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나 로직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저랑 이제 상담하면서 이런 것들 우리 대표님께서 한번 짚어주셔도 아 그렇구나 하면서 많은 네. 것들을 좀 알게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출 목표를 정확히 잡는 게 첫 시작점이라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 생각도 좀 덧보태자면은 매출 목표를 처음에 잡죠. 잡은 다음에 그 다음은 이 매출을 위한 비용을 내가 어떻게 짤 것인가가 그 다음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비용이라는 게 크게 생각하면은 생산하는 비용이랑 운영하는 비용으로 나누시면 되고 생산 비용은 조금 시즌별로 굵직굵직하게 들어간다고 해야겠죠. 근데 운영 비용은
생각보다 좀 매달 규칙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데 크게 고정비, 그다음에 변동비로 나눠져요. 고정비는 뭐 급여라든지 사무실 임차료라든지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공과금 같은 게 있을 거고 변동비라는 거는 내 매출량에 따라서 변동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비용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플랫폼을 위한 판매 수수료라든지 운반을 위한 택배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비용들을 이제 생산비와 운영 비용으로 일단 나누시고 생산비는 저는 이제 보통 실질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시점부터 한 2달에서 3달 전부터 미리 준비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고정비는 사실 저희가 그 회사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매달 이 정도 들어간다라는 거 비용을 생각을 하셔서 계산기를 이제 얼마의 돈이 들어오고 얼마의 돈이 나가는 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만 해보셔도 아, 몇 월 달쯤에 돈이 마이너스가 되는구나 정도는 계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많은 이제 상담 들어왔을 때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매출이 이렇게 오를 줄 몰랐던 품목이 터졌어. 그쵸, 그쵸. 그러면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네. 정말 막 만들기 시작해. 그러면 이 모든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물론 매출이 먼저긴 하죠. 매출이 있어야 돈이 들어와야 예산을 세우고 하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약하신 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게 막 갑자기 이게 안 터질 것 같은데 막 터졌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제가 그건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게 만약에 그 운이 좋게 자사물이다. 음, 자사물 비중이 높다. 이러면 그 자금 회전이 좀 원활해요. 음, 근데 만약에 여기서 플랫폼 매출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만약에 한 제품이 뭔가 많이 판매가 되고 있으면 이제 겁나거든요. 왜냐면은 어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한 60일 뒤에도 들어오는 경우가 네, 있다 보니까 이걸 내가 60일 뒤에 들어오는 돈을 받고 또 생산하고 판매하기에는 뭔가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초조하고 네, 불안하거든요. 네. 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플랫폼의 늪에 빠지게 되면 아, 여기서 뭐 하나 터져서 여기에 맞춰서 그 수요로 계속 되다 보면 음. 돈은 60일 뒤에 들어오고 계속 수긍되는 거 생산을 계속 해야 되고 근데 생산을 계속 했는데 결국은 그만큼 또 안 팔리면 답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출 도파민에 빠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내 브랜드가 잠식돼 버리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수요와 예측, 그다음에 공급에 대한 이런 결정, 예산을 세우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디서 터지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딱 정해야 돼요. 왜냐면 그건 또 언제든지 저희가 검증을 받았으니까 캐리오버 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내가 바운드리 안에서 할 수 있고 없고를 딱 정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요. 사실 네. 모든 일이 어떻게 예측대로 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만 중요한 거는 아, 최대한 예측하고 실제랑 맞도록 그 차이를 줄여나가는 걸 그쵸, 노력해야 그쵸.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무조건 예측대로만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성공이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측을 했어. 근데 이 벗어나는 엄청 좋은 이벤트가 생겼잖아, 지금처럼. 네. 그때 끊어야 된다. 이게 우리 회사 사정에 맞게. 음. 내가 이걸로 내 발등을 찍지 않게 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의 흐름을 충분히 알고 수요가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 스탑하고 돈이 돌아갈 때 다시 재개해야 되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계속 팔릴 것 같아서 계속 내가 다 빚을 끌어다가 집어넣으면 결국은 이것 때문에 망하거든요. 브랜드를 지키고 그다음에 자금을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정확하게 매출 목표 그다음에 내가 아무리 많이 팔리더라도 유동 자금이 흐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리하면 안 된다. 음. 예, 그래서 매출 도파민에 빠지지 마라. 이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